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결혼도 하였고 6살 된 딸도 한 명 있습니다. 아내는 동갑내기로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처음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같이 나가려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야 되는 부분도 추후 아내가 평생 그 회사를 다니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기에 몇 년만 따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첫째가 6살이 되었지만 아직 둘째가 없습니다. 3년 정도만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하였지만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는 몇 년 더 있을 것 같다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처제 때문입니다. 아내가 캐나다로 가기 전까지는 딸이 아내 회사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녔기에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였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캐나다로 가면서 딸은 사회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었고 당장 등하원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도우미분들을 알아보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도 많이 걱정이 되었는지 저에게 처제랑 같이 사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처제는 집에서 글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그런 처제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아이 등하원 및 육아를 맡아주면서도 간단한 집안일까지 해준다면 저도 편하고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다 보니 아이를 맡기기에 걱정도 줄고 믿음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처제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어차피 새벽 시간에 주로 글을 쓰기에 낮에는 시간이 괜찮다고 하였답니다. 또한 같이 살면 월세도 생활비도 아낄 수 있으니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결혼 초에 6개월 정도 처가살이를 했기에 처제와 같이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캐나다 가기 2주 전부터 처제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2주간 휴가를 쓰면서 처제랑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가르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처제, 딸, 저 이렇게 셋이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제와 많이 친해지면서 딸과 함께 셋이서 같이 마트로 가면 사람들이 저희를 가족 또는 부부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 또한 처제랑 지내면서 가끔 아내처럼 잔소리를 하고 딸을 챙겨주는 것을 볼 때마다 진짜 부부 같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종종 들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업무량도 늘어나고 진급 시즌도 오면서 좀 예민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처제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처제에게 나중에 사과를 하려고 하였지만 적절한 때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처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처제가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처제 옆에 앉았습니다. 술을 따라주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그 일이 생각나서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오히려 자기가 더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같이 술을 마시며 처제의 넋두리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라서 그런지 감수성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작은 일에 울며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쓰렸습니다. 처제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미리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제 덕분에 딸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나도 안 굶고 다닐 수 있었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제의 어두운 얼굴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처제와 둘이서 술을 한잔하였는데 만취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술 기운을 빌려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을 하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처제와 지내온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처제를 여자로, 처제는 저를 남자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처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커졌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내에게는 미안하고 얼굴 볼 낯이 없지만 애써 서로의 마음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지내기에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처제가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제에게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처제는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제 사랑해. 그거면 된 거야. 라며 꼭 안아주며 처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제와 입을 맞췄습니다. 이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하였고 딸이 일어나기 전에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제와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고민 및 미안해하지 말고 일단 이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만을 생각하면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는 모든 것을 조심하였지만 딸이 잠든 이후나 딸이 어린이집 가고 없는 시간에는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제는 몇 년간 저희 집에서 살면서 남자와 연애도 못하고 외롭게 지내서 그런지 밤만 되면 돌변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아내가 간 이후에 몸이 많이 외로웠는데 밤마다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처제의 손길은 저를 더 뜨거운 남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다음날 맛있는 저녁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딸을 본가에 맡기고 연차를 쓰고 처제와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데이트도 하였습니다.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처제와 많은 고민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더 키워나간다면 나중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문제이고 아내와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딸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도 문제이고 양가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문제입니다. 아내가 캐나다에서 바람이 나서 먼저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연락이 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앞으로 처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연들을 보다가 익명이 보장되는 이곳에서 제 이야기라도 말하면 그나마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30대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재작년에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만나는 주말 부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처제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였고 아내는 처제가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이 된다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제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일 이후 휴학을 신청해서 현재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답답할 때면 언니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심심하면 제가 있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퇴근길에 처제와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집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내를 보려 내려갔다고 생각하고서는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처제가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상태로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던 같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동창회, 친구 모임 등이라고 하길래 집에서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기에 별다른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말리고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매번 만취해서 들어오고 필름이 끊겨서 전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은 못하였지만 처제의 상황과 마음이 이해가 되었기에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속옷 차림으로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길고양이 새끼들만 있는 것이 불쌍해 보여서 춥지 말라고 벗어주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얌전히 걸어온 것이면 다행이겠는데 어디서 넘어졌는지 사방팔방 까져서 들어왔고 벗어주고 나서 처제도 나름 추웠는지 이상한 박수랑 쓰레기들을 두르고 왔습니다. 그러니 온몸에서 악취도 나고 더러운 것도 묻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알아서 케어를 해주었을 텐데 아내는 없고 그렇다고 다 큰 처녀를 제가 벗겨서 씻길 수도 없고 안 씻기고 약을 안 발라주자니 상처가 더 날 것 같고 참 난감하더군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지만 차마 결정은 못 내리길래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못 볼 꼴 다 본 상황인지라 가볍게 샤워를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약도 바르고 밴드도 붙여주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처제도 스스로 그런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처음에는 아내도 처제를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더니 자꾸 반복이 되자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제가 낮에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퇴근하는지 저녁은 먹고 오는지 묻길래 일찍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예정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역으로 처제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싶은 거 없다며 퇴근하고 집에 일찍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축구 경기도 있고 처제가 좋아하는 치킨과 생맥주를 도착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직은 많이 미흡해 보이지만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바로 느껴지는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치킨도 올라와 있었고요. 처제에게 저녁을 준비할 줄은 몰라서 치킨을 시킨 거라고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분도 좋고 고맙기도 해서 겸사겸사 처제와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진열장에 있는 양주도 꺼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처제가 정신을 차리고 마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취기가 오르는 것 같더니 결국 저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술까지만 먹으라고 더 이상 술이 없다고 하였더니 본인 방에서 소주를 여러 병 꺼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먹다가 잠들겠지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게다가 다음날이 주말이었기에 늦게까지 처제가 말썽을 피워도 다음날 회사를 안 가니 늦잠을 자면 됩니다. 역시나 술은 처제를 삼켜버렸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참 동안 주사를 부리더니 이제는 저한테도 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었습니다. 진상의 끝을 달리다가 피곤한지 자려고 방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대충 정리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축구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아내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저보고 절대 나오지 말라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처제는 알몸으로 거실에서 누워 있었고 냉장고는 문이 열려 있고 카페트에는 오줌도 있었습니다. 처참한 것일 꼴을 보면서 할 말이 없더군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심이 한가득 담긴 아내의 잔소리와 함께 처제의 등짝 스매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몇 시간을 치웠고 저는 오줌에 쩔어버린 카페트를 들고 대형 세탁기가 있는 빨래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는 아내 손에 이끌어 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내가 주말에 올라올 때 가끔 같이 옵니다.
현재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아내랑 같이 있고 게다가 아내 숙소가 있는 곳이 많이 외지고 차가 없으면 나가기도 힘든 곳이라서 집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복학해서 학교를 다닐 예정인데 다시 같이 살 생각을 하니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곳이라서 황당한 제 사연을 남겨봅니다. 친구들한테 차마 못했던 말인데 사연을 쓰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4살 연하로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많이 성숙하고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엄마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 후로 고아원에 몇 년간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혼자고 고아라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일찍 철이 들고 성숙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아내를 입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입양하신 그분들이 지금의 장인, 장모님이십니다. 생부 생모는 아니지만 아내를 친자식만큼이나 사랑하시고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한 명이 있는데 처형도 입양한 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처형은 서로 많이 공감도 하고 의지도 하고 입양해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에 아픈 기억을 가진 아내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더 아껴주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인, 장모님, 처형에게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처갓집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게 냉랭합니다. 아내가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처형과 아내의 의견 차이로 무언가 문제 또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벌써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냈을 텐데 이번에는 오래가는 것 같고 아무튼 평소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처형에게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가족 문제에게 관여를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제법 오랜 시간 다투고 있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처형을 만났습니다. 간단히 반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용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처형이 요번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하였지만 자기들의 문제라며 말해줘도 딱히 도와주기고 해결해주기도 힘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싶어서 연락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몇 번 더 물어보고 말을 꺼냈지만 처형은 거절하였고 그냥 편하게 술이나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처형은 오랜만에 남자랑 술을 마시니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만취하셔도 안전하게 처갓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취하고 실수해도 눈 감아달라면서 처형은 술을 더 시켜서 마셨습니다. 슬슬 취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시간도 벌써 새벽 3시가 넘어갔기에 집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붙잡고 있는데 저희 집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아내와 같이 한 잔 더 하면서 서로 화해도 하고 오해도 풀고 그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회사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처형을 만난 것이기에 같이 들어가면 화를 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둘이서 화해를 한다면 혼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안주를 더 사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교대 근무 중이었고 7시쯤 집에 도착할 테니 그냥 자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술을 더 마신다면 이야기가 되겠네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마도 거짓말을 하고 만난 것 때문에 화가 더 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일단 사온 것들을 정리하고 처형은 간단히 씻고 나왔습니다.
침대 가서 주무시라고 하였더니 자기 안 취했다면서 아내 올 때까지 술을 마시자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면 아내가 올 시간이고 토요일이기도 해서 그냥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마신 술에 씻고 나와서 편한 옷까지 입고 있으니 너무 졸리고 눕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못 마시겠다면서 소파에 그냥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처형이 자기도 졸린다면서 좁은 소파에 비집고 올라와서 같이 눕는 것이었습니다. 침대 가서 편하게 주무시라고 하였더니 부부 침대에서 자는 것은 실례라고 저보고 들어가서 자면 처형이 소파에서 잔다고 하길래 이불과 베개를 챙겨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거의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처형이 소파가 너무 불편하다며 침대에서 자도 되냐고 묻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냥 다시 잤습니다. 정말 다시 거실 소파로 나갈 정신도 없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창 자고 있는데 무언가 제 몸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깼더니 처형은 이미 다 벗고 있었고 저도 거의 다 벗은 상태였고 그렇게 제 옆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 장을 계속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벌떡 일어났더니 기억 안 나는 척하지 말라면서 너무 좋았다며 자주 만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 정말 엄청난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 입장이었어도 오해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술판이 벌어져 있고 침대 주변에는 옷들이 다 벗어져 있고 성인 남녀는 옷을 다 벗고 있으니 오해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오해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형한테도 이러려고 자기 남편을 불려냈냐고 아직도 이러고 사냐면서 당장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처형은 씩 웃으면서 셀카 사진을 들을 아내에게 보내주면서 즐거웠다며 잘 놀다 간다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아내는 처형이 나간 후에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아내는 방문을 열고 나와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홈 CCTV를 다 보았다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도 다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장면을 보니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라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처형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절대 다시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처형과 요즘 사이가 안 좋은지 말해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자세히 다 알려줄 순 없지만 처형은 입양된 후에 아내가 입양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형이 장인, 장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장인의 친구 딸이었던 아내가 입양이 돼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아내에게 특히나 장인 어른께서 더 이뻐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장인, 장모님 없을 때 처형이 많이 괴롭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그런 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장인,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중 일부를 처형과 아내에게 나눠주는 과정에 처형이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처형이 좀 더 가지고 간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고아였던 우리들은 먹어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준 것만으로 충분한데 재산까지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형은 더 받기를 원했고 결국 아내가 적게 가지고 가는 대신 처형을 더 챙겨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님은 공평하게 반반 가져가라고 욕심부리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처형의 욕심과 불만은 끝이 없었고 결국 아내의 몫의 일부를 더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잠잠해진 후에 장모님께서 처형 몰래 아내에게 남은 재산 전부를 나누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재산 중에는 원래 아내의 부모님께서 남기신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원래 아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처형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집안이 난리가 났고 현재는 처가 집에서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도 참다 폭발을 해서 처형을 가족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으신 장인 장모님이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면서 그게 더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간단하게 말해주는 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더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알려준다고만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처형이 나갔고 부모님도 걱정이 되면 처갓집 들어가서 같이 살자고 좋으니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 집 사건은 장인 장모님도 알게 되셨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도 주셨습니다. 요번 주말에 찾아뵙고 같이 살자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신없는 저의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노총각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일반 공병이었지만 차출이 되어 취사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동네에서 유명한 식당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요리 관련 자격증이나 학벌은 없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나름 그 식당에서 자리를 잡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짬짬이 남은 시간을 투자해 한식, 중식, 일식 등 조리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냈습니다. 30대에는 내 가게를 가지겠다는 목표로 도전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모은 돈과 대출로 작은 푸드트럭을 시작했습니다. 휴게소, 졸음쉼터, 공연장, 경기장, 박람회 등 나름 스케줄을 짜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열심히 한 덕분에 푸드트럭이 9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푸드트럭들과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하고 있고 급식 관련 업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들 놀 때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친구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몇 안 남은 친구들과 처음으로 같이 동창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이기에 반갑기도 하고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안부 인사 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 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동창회와 모임에 나가니 이제 다들 잘 알고 어색함 없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돈을 빌리러 나온 친구들도 저한테 왔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지만 친구들과 돈 거래를 하면 결국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을 주며 여윳돈이 없어 못 빌려줘서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불쾌하다며 화를 내고 가는 놈도 있었고 고맙다며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동창회 모임 중에 돈을 빌리러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편과 이혼했는데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같이 있다 보니 직장도 못 구했고 그러다 보니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벌써 시간이 약 20년이 지났는데도 심장은 떨렸고 설렜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눈에는 그 친구가 예뻐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돌려 말하며 거절했을 텐데 명함을 주며 내일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저녁을 먹기로 만났습니다.
나름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사정을 들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했던 돈만큼은 이미 뽑아서 그 자리에 나갔고 밥을 먹으며 빌려주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새로 내는 가게 지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를 하였지만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고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은 며칠씩 일을 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일을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고 새로 내는 가게이기에 제가 직접 가서 서빙 및 조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매장에서 시끌시끌한 것이었습니다. 나가보니 여자친구는 어떤 놈에게 머리채가 잡힌 채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자친구부터 구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놈에게 물었더니 오히려 저한테 자기 마누라랑 놀아난 게 너냐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돈 없고 가난하면 그렇게 돈으로 유혹하고 마음대로 남의 마누라 데리고 놀아도 되냐며 깽판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 불러 일단 그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남편에게 상간남 고소장을 받았고 경찰에는 성매매 관련해서 조사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를 가보니 엄마 병원비라며 빌려준 1,000만 원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성매매 대가로 준 돈으로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여자친구는 어떠한 설명과 해명도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매장 공금도 많이 횡령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과 황당함에 멍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황을 설명하였고 증거를 모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동창회 내에서는 파렴치한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번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각종 증거들 덕분에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 공금 횡령 등 각종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제서야 선처해 달라며 연락이 먼저 왔지만 이제는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풀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저에게 온갖 욕설과 비하했던 동창회도 더 이상 안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여자한테 제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며 남편이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서 살겠다고 자기만은 선처해 달라고 가게에 찾아왔지만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순간 진짜일까 고민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볼 때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몇 개의 소송 진행 중이지만 큰 변수가 없으면 제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빌려준 돈이나 횡령한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생에 큰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제 황당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혼자 속으로 삭히려 하니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이 좀 넘었고 1년 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직장이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구직 활동을 고민해보았지만 임신을 할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개월 전에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억울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복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묻고 이유를 알고는 싶지만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주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던 남편이기에 제 취업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일단은 편하게 쉬라고 하였습니다. 한동안 쉬면서 간간히 구직 활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직이사가 없는 것인지 매일 개인만 하면서 주기적으로 시댁에 가서 용돈 겸 생활비를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저라도 다시 직장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하니 본인이 하겠다면서 며칠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다가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시댁에서 돈 받아오면 된다면서 철없는 소리를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평생을 책임을 져주실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시댁 부모님이 젊으신 것도 아닌데 저렇게 천하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친한 친구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해서 친구네 집으로 놀려갔습니다. 한참 전에 이사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집들이도 없었고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처음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0평이 넘는 아파트는 처음 봤습니다. 그전보다 확실히 친구가 여유도 있어 보였고 부럽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힘들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름 자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제 남편의 안부를 물었고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솔직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남편의 일자리를 부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재미있게 놀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고 다음날 바로 남편은 친구 남편의 회사 취업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더 자주 보고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남편이기에 남편에게 취업을 부탁한 것인지 다닌 지 얼마나 되었다고 게다가 아내의 지인 회사인데 회사 돈을 횡령할 수가 있냐면서 정말 실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와 연애할 때부터 몇 번 봤었기 때문에 연락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황해하면서 받는 친구 남편 목소리에 일단 사과를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CCTV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속 남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중이라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횡령을 인정하고 금액 변상을 하면 조용히 끝날 일인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부탁을 하였지만 공적인 부분이라며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녁에 무작정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남편 퇴근할 시간쯤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친구랑 연애할 때도 저한테 접근했던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여자 문제로 속상하다는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났기에 무작정 조용한 곳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였습니다. 적당히 한번 제가 눈만 질끈 감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술을 다 마셨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에는 같이 호텔에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를 하였고 그렇게 못 이기는 척 호텔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만취를 하였음에도 밤새 당했던 괴롭힘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났습니다. 친구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서는 방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좋았다며 조만간 또 보자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일단 남편은 살리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았다고 또 보자고 답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은 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 속에서 잊고 싶을 만큼 끔찍한 시간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높은 수위를 요구하였고 결론이 확실히 날 때까지는 그의 요구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약속을 재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일은 오해인 것으로 처리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지방 근무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혼자 지낼 수 있는 크기의 작은 숙소는 제공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업이 없기에 같이 내려가도 되었지만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이 친구 남편의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스케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던 친구 남편은 수시로 저희 집으로 와서는 저를 데리고 놀았습니다. 제 영혼과 인격마저도 사라지는 것처럼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에게 많은 돈을 주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만지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두 집 살림하면서 늘어난 생활비도 충당하고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싫고 끔찍한 시간이지만 친구 남편이 주고 가는 돈은 거절할 수도 끊을 수도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오기 전에 시간을 알려주면서 원하는 복장이나 상황, 용품 등을 문자로 남겨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의 요구사항들을 준비합니다. 남편 몰래 숨겨둔 의상과 용품들이 점점 많아져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하였더니 집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해줄 테니 옮겨두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만남도 거기서 가질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직은 저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이 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